목격자와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UFO의 어떤 실제 모델로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히 1952년에는 워싱턴 DC 상공에 UFO들이 몇 차례 나타나는 바람에 일면 탑에 막 기사가 실릴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국내 공군 조종사들 현역 시절에 UFO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UFO를 추적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단은 존재한다는 건 저는 이제 확실히 믿게 됐고요. 사실 제가 2020년 그 이전까지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5년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신드롬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것이 하나의 신화적인 걸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고, 물론 이제 UFO가 실제한다는 가능성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염두에는 뒀지만 그런 확신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2020년에 미국에서 이제 그게, 2017년에 사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가 나갔지만, 그거를, 미 해군이나 또는 미 국방부에서, 펜타곤에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안 하다가 2020년에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을 다 털어놨죠. 그때 이제 YTN의 뉴스 생방송 프로에 나갈 일이 그것 때문에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조금 부정적이었던 미국에서 UFO에 관해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때 2020년에는 제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유퀴즈 거기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당시 계속 서울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인가 그런 데도 나가고 사실은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방송에 나가면서 저도 공부를 이제 좀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게 과연 또 그 전보다 업데이트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전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특히 그 2004년 사건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사건이 전개가 됐고 거기에 목격자와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차고 넘친다. 그래서 그런 거를 UFO의 어떤 실제 모델로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전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들이 민간인이나 군 쪽에서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확실한 그 증거는 나오진 않았었죠.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노출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UFO의 실제에 관한 이제 모델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속을 돌파했는데 소닉붐이 나지 않는다.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갖다 만들어서 그 비행체 주변에 있는 그 공기를 일단은 이온화시키고 그걸 갖고 강력한 자기장으로 그걸 제어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원반처럼 생긴 비행체를 공중에 띄우고 외부에서 강력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줍니다. 그러면 금속으로 돼 있는 비행체 주변에 이온들이 생기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것이 이제 공중에 부양도 되고 엄청난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소닉 붐도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해야 되죠. 내 비행체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자신이 갖고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비교적 작은 부피를 차지하는 그런 비행체 내부에서 엄청난 세기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제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에너지의 밀도가 엄청난 거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현재로는 우리 지구상 기술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핵융합 어떤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가능은 하겠죠. 미국에서 주로 발견된 거는 그만큼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군사력이 워낙 막강해서 미 영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군을 파견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UFO들이 거기에서 목격될 확률도 훨씬 높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04년 그리고 2015년 그 사건들의 특색이 뭐냐? 당시에 이라크 전쟁이나 뭐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국제 정세가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그런 실제로 주력 군대가 전쟁에 투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UFO들이 이제 그런 국제적으로 민감한 그 사건과 관련된 군사력을 감시 내지는 관찰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5년에는 뭐 2년 동안 계속 나타났다고 하니까 뭐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고, 그 다음에 미국은 UFO 원조국이죠. 1947년에 최초로 미국에서부터 이게 UFO 사건이 터져나가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UFO 하면은 그냥 애들 만화책이나 나오고 뭐 이런 가십거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사실 국방이나 이런 에서 UFO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요. 아직까지도 계속 그게 지속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947년에 처음 그 사건이 터지고 막 이랬을 때는 제 책에도 이번에 소개했지만 상당히 심각했어요. 거기서 이제 UFO 전담 팀이 만들어져서 초기 조사를 하고 했는데, 도저히 지구상에 1947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8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수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지구상의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를 비롯해서 그 UFO 전담팀에서 레포트를 내죠. 1948년에. 이거는 지구상의 기술이 아니다. 그걸 이제 국방부에다가 제출하니까 바로 이제 리젝트를 됐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팀이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UFO 문제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렇게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보면 건국 이래로 미국 국토 안에서 어떤 큰 변란이 일어났던 일이 거의 없었던 나라예요. 지난번에 9.11 사태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예외로 치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한 사건이 바로 UFO 사건. 이것 때문에 미국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특히 1952년에는 워싱턴 DC 상공에 UFO들이 몇 차례 나타나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제 막 워싱턴 포스트지의 일면 탑에 막 기사가 실릴 정도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UFO는 어떤 상당히 국가 안보와도 깊이 관련돼 있고 역사로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이 계속 거기에 관심을 표해 왔고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UFO가 그러면 없냐? 그건 아니죠. 미국에만 가서 관심을 가질 일은 없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관련이 되는데, 그건 언제부터냐? 제가 기록을 쭉 뒤져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1952년에 그 워싱턴 DC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UFO에 대한 뭔가 문제들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본토에서 UFO들이 이제 출몰이 막 잦았는데, 그때 신문 기사 중에 보면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미 공군이 일본 상공이나 한반도 상공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그때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참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 한반도 상공에서 UFO들이 다수 목격이 됐고요. 미국 공군 조종사나 호주 공군 조종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미국의 UFO 전문가가 그때 당시 목격자들을 실제로 다 조사를 해갖고 책을 한 권. 좀 얇긴 합니다만 단행본으로 책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반도가 UFO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1995년에 UFO 신드롬이란 책을 내고 나서 UFO 관련한 이제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도 받았고 그 후로도 받았는데, 실제로 국내 그 조종사들 현역 시절에 UFO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UFO를 추적했던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직접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다 하고 그랬죠. 이게 우리나라도 UFO하고는 그렇게 뭐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조선시대에 이제 그 UFO로 추정되는 비행체들이 목격돼서 사실 상당히 좀 신기한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기록에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정확히 어느 왕 때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입체적으로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목격이 됐고 그 다른 지역에서 된 것들이 다 이게 입체적으로 그게 이제 묘사가 돼서 야 이거는 천문 현상을 뭐 이렇게 착각했다거나 이런 게 아닌 상당히 리얼한 어떤 실제 어떤 비행체를 봤다 그런 이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금 더 옛날에 이집트 같은 데서 기록에도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이 UFO 신드롬이란 책을 쓰게 된 그 동기는 우리 그 구약에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 하늘에서 뭐 이상한 불빛과 구름기둥, 불기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인류에게 영향을 이제 끼쳤는데 UFO와 연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독창적인 게 아니라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 이미 저보다 앞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책에다. 그분은 저보다 좀 더 나아가서 수메르 신화에 보면 오안네스라고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어떤 존재가 인류에게 문명을 전해주고 어떤 과학 기술을 전해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칼 세이건이 관련된 기록을 잘 들여다보니까 수메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 시대에 인류가 이 수메르 문명인들이 우리 태양계 내지는 태양이 있고 주변에 행성이 도는 그런 데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칼 세이건이 자기 그 책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를 하고 근데 사실 우리 지구가 둥글다, 또 태양 주변을 돈다, 이런 지식은 비교적 근래.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피타고라스가 이제 처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대략 한 250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알려졌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거는 이제 근대, 한 500년 전에 처음 알려진 거죠. 근데 이미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5000년 전 사람들은 태양 주변을 지구와 같은 행성이 돌고 있다. 이런 사실을 동그란 구체 형태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착안해서 이제 칼 세이건이 우리 지구의 문명과 외계 문명이 어떤 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이미 주장을 했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아이디어에는 조금 반대인 게, 만일 엄청난 수준의 문명이 어떤 다른 별에, 다른 행성에 있는 그 상당히 저열한 그런 문명을 방문하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접촉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UFO 사건을 겪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아니 UFO가 진짜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수준이라면 진지하게 우리한테 나서 갖고 뭐 지구 문명을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든지 그랬을 텐데 안 그러고 지금 계속 헷갈리게 할 이유가 뭐냐 근데 그렇게 묻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만약 그 문명의 수준차가 엄청나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뭘 도와주고 그런 거는 오히려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UFO 현상도 저는 상당한 수준의 문명이 존재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 뭔가 그래도 어떤 간접적인 경고 내지는 뭔가 자신의 존재들을 자꾸 노출을 일단은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저는 사실 전기, 전자, 반도체, 나노공학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논문도 쓰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본질적으로 좀 더 우리 인류의 문명과 그런 여러 미스터리에 관한 우주의 미스터리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사실 제 전공 이외에도 종교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제 전공과 직접 관련 없는 타 이공계 관련 분야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책도 쓰고 또 뭐 논문도 쓰고 합니다. 최근에 종교 이집트 신화 관련된 이제 또 논문을 종교학회에 이제 논문도 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는 우리 인류가 사실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쭉 봤을 때 상당한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또 그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